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직도 제 주위에 AI를 안 쓰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떻게 쓰는지 실제로 몰라서 못 쓰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바이브 코딩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AI를 쓰는지 제가 간단한 시범을 보이면서 잠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추천하는 것은 잠시만요. 일단은 첫 번째 LLM을 뭘 선택할 건가? 우리가 뭐 클로우드도 있고 그 다음에 GPT도 있고 뭐 제미나이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저는 일단은 챗 GPT를 추천합니다. 왜냐? 다른 뭐 최근에 5.5도 나오긴 했지만 일단 클로드는 웹이 아니라 일단 어떤 질문을 하든지 다 크레딧이 소모가 되죠. 그래서 뭔가를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면 수십만 원, 한 달에 뭐 100만 원 이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요.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크레딧이 충분하신 분들은 클로드 쓰셔도 상관없겠지만 일반적인 사용자라면 GPT를 추천드립니다. 제미나이는 검색에서 대답은 잘하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뭔가 설계를 한다든가 뭔가를 구축함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GPT를 추천을 드리고요. 장비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겠다, 뭐 웹 서비스를 만들겠다 또는 웹 서비스 그리고 앱을 만들겠다 뭐 할 경우에 저는 기본적으로 맥을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앱을 만들 경우에 안드로이드와 iOS를 다 만드셔야 되는데 안드로이드는 어느 PC에서도 상관없지만 iOS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맥이 필요합니다. 요거 때문에 맥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맥을 추천을 드리고 솔직히 M1 이상이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 이 X코드라는 게 있어요, 맥에. 근데 이게 사실상 업그레이드 지원을 보통 5년에서 6년 정도 해주더라고요, 과거에.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되고 있지만 향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M1을 사면 뭐 1년, 2년 내에 이 지원이 끊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최신 엑스코드 버전을 지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양은 제가 볼 땐 부족함이 없지만 이 엑스코드 지원 때문에 앱을 개발을 못할 수도 있고, 뭐 그게 당장 1, 2년이 아닐지라도 다른 지금 최신에 있는 맥북보다는 조금 짧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최신은 아니더라도 지금이 M5인가요? 제가 지금 M5를 쓰고 있는데 M5는 최신이니까 한 뭐 M3 정도, M3 프로 이상을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 정도 되면, 그리고 1테라면 가장 좋겠지만 추천을 드리지만 512 정도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가격이 사악하기 때문에 512 정도면 되고요. 메모리는 최소 16기가 이상이 필요합니다. 로컬에서 AI를 돌리실 게 아니라면 16기가면 개발에 충분하고요. 만약에 내가 AI를 돌리겠다, 로컬 뭐 PC겠죠? PC에서 돌리겠다 그러면 M5 맥스 이상 또는 뭐 M3 지금 울트라죠? 울트라 요게 제일 좋습니다. M5 맥스 요렇게입니다. 울트라보다 좋지 않아요. 제가 M5 맥스 쓰고 있는데 메모리 128기가 쓰고 있는데 안 됩니다. M5 맥스보다 M3 울트라가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제 영상에, 다른 영상에 테스트를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원하시면 울트라,
돈이 많으시면 트라. 네. 아니면 맥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최소한 맥스예요. 그래야 뭘 돌릴 수 있냐. 퀸 3.6 새로 나왔죠. 27B 정도 돌리실 수 있습니다. 요 정도 해야 코딩 일단 코딩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쓰셔야 되고요. 요 코딩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덱스, 그 다음에 클로드, 요 CLI 버전 또는 ID에 추가되는 요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요렇게 있죠, 그죠? 요런 버전들은 PC의 사양과 거의 무관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맥북의 프로 또는 프로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에어는 그 팬이 없죠. 팬리스기 때문에 팬이 없어요. 그래서 열이 나면 수명이 좀 줄어들 수 있고 스로틀링 때문에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고. 그럼 맥미니는 어떠냐? 맥미니는 어차피 맥미니 프로 사시면은 가격대가 좀 있죠. 가격대가 좀 있으실 거고, 그리고 모니터 키보드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다? M1 프로 또는 M2, M3 프로 맥북 14인치 정도 사시는 게 가장 가성비다. 그래서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앱이 아니라 나는 안드로이드만 하겠다 하면은 윈도우 노트북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시려면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챗GPT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내가 이렇게 갓 졸업한 학생인데 앱을 만들려고 이렇게 뭐 해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그죠? 그리고 iOS와 둘 다 만들려고 합니다. 프레임워크라는 단어를 알까요? 일단 안다고 칩시다. 해야 편리하게 개발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그러면 챗GPT가 또는 제미나이, 클로드가 대답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잘 해줄 겁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이렇게 학생이라면 플러터를 추천한다고 하죠. 플러터는 저도 이 플러터를 사용을 해서 앱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iOS 둘 다 만들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렇게 화면 예쁘게 만들고 싶은 사람, 이런 식으로 잘 나오죠. 이 순위는 리액트 네이티브 엑스포. 근데 리액트를 모르시면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리액트 네이티브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세팅이 까다로워요. 사용하는 거는 그렇지만 세팅이 너무 까다로워서 여기 보시면 나중에 웹 개발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같은 리액트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하네요. 단점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이티브 기능이 복잡해지면 설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코틀린 네이티브 개발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물론 로우 레벨의 어떤 좀 더 정교하게 개발할 수 있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스위프트랑 코틀린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물론 바이브 코딩을 하면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알고 나서 코딩을 하려면 좀 오래 걸리는 그래서 추천을 플러터로 시작하라고 하죠. 이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요 플러터라는 걸 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배울 게 엄청 많죠. 이렇게 앱 개발자가 되려면 꼭 배워야 할 것. 네. 그러면 이렇게 비추천하는 시작 방식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첫 프로젝트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동 추천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플루터를 다 공부해야 하나? 왜냐면 나는 바이브 코딩을 할 건데 다 알아야 하나? 물어보면 되겠죠. 네, 그렇죠. 요렇게, 그렇죠. 플러터를 전체를 공부하지만 20%만 공부하라고 하네요. 네. 옛날에는 이게 다 공부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대단하네요. 20%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깊게 하지 말고, 그쵸. 이게 중요합니다. AI가 만든 코드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되고, 에러를 해결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에러 해결도 다 코덱스가 해주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뭐 중요하지만 뭐 없어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위젯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이런 거 쭉쭉쭉, 네, 요렇게 공부하라고 합니다. 자, 지금 GPT가 엄청나게 많은 대답을 쏟아냈죠. 제가 GPT를 추천하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대답을 쏟아냈지만 코딩하기 위한 코덱스, 이 토큰은 1도 안 썼다는 얘기죠. 만약에 클로드한테 질문을 했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뭔가를 질문하죠. 그러면 뭐 파이썬은 몰라도 돼? 물어볼게요. 파이썬은 몰라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질문 계속 하죠. 그러면 클로드를 썼다면은 본인의 코인이 다 녹았을 거예요, 이미. 네. 그렇죠. 앱만 만들 목적이라면 몰라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다트라는 언어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플러터를 알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위 내용이 너무 긴데 하나의 그림이나 도식으로 표현해줘.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나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알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1단계, 뭐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잘 그려주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얘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해서 계획을 짜달라고 하든가, 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미지로 네, 이런 식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GPT가 이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로 그려줍니다. 네, 요렇게 해서 계속 AI랑 소통을 하면서 내 생각을 정립을 해가고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채팅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이런 식으로 해서 AI를 쓰시는 거예요. 업무에도 마찬가지시고 바이브 코딩을 할 때, 설계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위에 있는 글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클로드는 이게 불편해요. 이 한자 이 하나의 질문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결과물이 훌륭하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건가. 네, 다트를 기초로 공부하고 플러터 핵심을 공부하고 앱 만들고 네, 파이어베이스 연동하고 출시를 한다. 아주 훌륭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 개발할 때 사용되는 도구들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죠? 네, 훌륭하네요. 네. 옛날에는 이런 이미지 기능이 안 됐지만 이번 최근에 업데이트된 기능들 중에 이런 기능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 번 더, 그러면 다트와 내가 일주일 만에 다 학습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주일 만에 네, 가능하다고 되죠. 그죠? 다만 학습은 어렵고, 네, 바이브 코딩을 앱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오, 훌륭하네요. 그죠? 문법 익히고, 네. 그 다음에 AI한테 요청을 하고, 네. 구조, 화면에 어떻게 생겼는지, 네, 구조를 이해하고, 뭐,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전혀 몰라도 계속해서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둘 다 산으로 가죠. 왜냐하면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얘도 제가 대충 얘기하는 거를 알아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찰떡같이 만들어주면 좋은데 AI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플러터를 전부 배우는 건 어렵지 않지만 바이브 코딩으로 앱 하나를 만들 수 있는 핵심은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요게 핵심입니다. 요즘에는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을 뭔가를 할 수 있을 최소한의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네, 요 사이트 네, 제가 실제로 요거를 바이브 코딩으로 다 만든 겁니다. 네. 물론 제가 조금씩 손목은 있어요. 저는 어차피 웹 개발자이고 그리고 이제 뭐 서버도 운영할 수 있고 뭐 웬만한 이 앞에 있는 네트워크라든지 뒤에 DB라든지 모든 걸 다 핸들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입맛에 맞게 조금씩 변경 가능하지만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이런 홈페이지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앱을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캔들 GPT라는 뭐 이런 앱도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네, 잠깐 소개하자면 뭐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거는 제가 귀찮아서 손을 안 댔는데요. 실제로 이미지를 주고 구성을 하라고 했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죠. 네, 요거 나중에 손볼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앱도 지금 이제 보드리 밀코치라는 네, 요런 이제 앱을 지금 출시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음식을 찍으면 이제 AI가 칼로리를 알려주는 그리고 칼로리를 일주일 동안 얼마나 먹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알려주는 앱입니다. 네, 무료니까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받아서 써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앱을 만들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개인정보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어디다 올렸느냐? 요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도 있었지만 저는 오라클 클라우드를 씁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아주 훌륭하고요. AWS 많이 쓰실 텐데 AWS 뭐 구글 클라우드 다 저도 쓰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AWS 쓰고 구글도 쓰고요. 네이버도 씁니다. 그리고 저는 주 고객사 제가 이제 유지보수 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를 쓰기 때문에 오라클 클라우드도 쓰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아주 옛날에 이제 프리티어를 만들어 놨어요. 프리티어는 실제로 지금도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좀 이슈가 많죠. 오라클이 좀 이슈가 있죠. 그래서 그 자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엄청 어마어마한 자원을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의 서버를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만큼 어마어마한 스펙을 줘서 공짜로 주는 거죠. CPU 4개에 메모리 24기가, 그 다음에 26 AI 데이터베이스 20기가짜리를 2개를 줍니다. 요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사서 돌리려면 진짜 뭐 네트워크까지 다 합친다면 뭐 달에 한 2, 300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네, 바이브 코딩이 나오고부터는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이제 본인이 이 바이브 코딩을 배워서 뭐 사업에 쓰려고 하는데 잘 못하시겠다. 그러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뭐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네 뭐 구글 화상 회의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뭐 저희는 근처에 오시면 제가 주말에 시간을 내서 뭐 앱을
만들어 드리든가 아니면 만드는 코칭을 해드리든가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